그 중에 제일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건 이현주 의원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뭘 원했는데요? 왜 안 시켜주냐. 일단 18개 상임위 이제 예? 민주당이 11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7개 가져갔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줘 이제 지금 이러면서 이제 상임위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사실 다 이제 배분을 했지만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삼선 의원인 이현주 의원이 나는 왜 상임위원장 안 시켜주는 거야?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이제 이런 글을 또 정치 올렸습니다. 보복이라는 예, 워딩까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장어 드시느라고 지금 너무 많았어요. 입이 자유롭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우리까지. 예, 요거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말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원래 과방위원장 할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방위원장? 네, 그래서 과방위원장, 뭐 안 되면 뭐 산자위원장. 네. 어쨌든 내가 이제 이번에는 위원장 해야지. 왜 두세 번씩 한 사람들도 있는데. 상임위원장 할 조건 정도는 다 채운 거는 선수는 맞고. 뭐 이제 3선이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원내지도부가 상의하겠다고 해놓고서 나한테 뭐 아무런 가타부터 얘기도 없고 왜 나는 빠졌냐,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있느냐,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제 이렇게. 네, 이런 거는 남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서영두 소장 같은 분이 이런 데서 이런 훌륭한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가지고 말이 되냐? 왜 이현주 의원 상임위원장 안 시켜줍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못 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이현주 의원이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뭐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했는데 그게 다 목적이 있었구나.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보가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얘기 안 하니만 못한 얘기 되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주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갖고 얘기가 더 이상해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그 판단의 착오는 지금 외롭기 때문에 그 판단의 착오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기다리셨으면 아마 소영주 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얘기하셨을 텐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까? 나 이틀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런 아니, 거 그런가? 근데 물어보면은 얘기는 할 텐데 사실 뭐 물어보면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해주지 정도는 하죠. 아니, 그러면 질문 하나. 삼선 의원인데 상임위원장 안 된 분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 흔치 않아. 근데 왜냐면 있나? 통상 이게 상임위원장의 자리가 원내대표를 했거나 예. 아니면 최고위원을 했거나 이러면은 상임위원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이제 그 관행도 깨졌어요. 최고위원 하면서도 막 위원장하고 예. 원내대표 했다가도 막 위원장하고 막 이런 거라서 일석도 보면 이현주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원내에서 원활하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외부로 이제 표출을 하면서 지금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벌써 외롭다고 하잖아요. 김민호 평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나갔다가 저희 당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고 페북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고 나 또다시 탈당 같은 건 안 한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 발로는 안 나간다. 각오하고 내가 돌아온 것이다. 남 조롱하고 왕따시키는 거 좋아하는 일진 분위기, 허위 사실이나 유포하며 상대 악마시키며 네거티브로 경쟁하는 일 비생산적이고 저열한 그런 정치판 끝내자고 내가 들어온 것이다. 나는 이 워딩이 당에 세셨네. 남아서 이현주 원래 이 당을 독해요. 2030도 좋아하는 합리적인 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일진은 누구예요? 네? 당연히 내가 이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 일진?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다른 얘기는 뭐 다 주장할 수 있는데 뉴 이재명의 대표 주자인 나를 왜 안 해주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어떤 그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꼭 이제 완전히 어떤 정파적으로 갈라서 뉴 이재명도 한 자리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그런 세계관이 있고 그 대표 주자가 나다를 자처한 거잖아요. 그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뉴 이재명의 대표 주자인지 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처를 하게 되는 순간 또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얘기인가? 그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칫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저도 공감은 좀 되는 게 류이재명 내가 대표 주자인데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면 류이재명이 된 사람들은 혹여 어떤 뭐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사실은 아니실 텐데 근데 이현주 의원이 류이재명이에요? 뭐 본인이 그렇게 대표 주자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네. 대표주자는 아니지. 아니 본인이 민주당이 시작을 했으니까 꼭 굳이 뭐 류이재명이 될 필요는 없죠. 좀 이렇게 돌고 오긴 하셨는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태도나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 네. 뭐 류이재명의 선두주자? 그냥 류이재명의 그 부류에는 속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리박스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밤에 또 그거는 그쪽 당에 있을 때 미방 그거 논쟁까지 가면 오늘 끝날 수가 아이고. 없고요. 네. 뉴 이현주 아닐까요? 뉴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런 상임위 배정에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 지금은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네. 초반에는 당 대표로 나온다는 얘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출마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난 것도 그렇고 네. 뭐 친문계의 뭐 그래도 이제 현역 중엔 좌장이라고 할 수 뭐 있는 대표 선수 아니에요? 윤건영 의원의 네.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그 문조 머시기에 문은 빼야지 이제 이런 좀 빼줘 이제 이런 맞았어요. 빠졌죠. 예,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네. 고민정 의원도 거기에 나와서 빼주고 그리고 사실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랑 좀 런닝메이트 성격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그 전당대회의 사전 메시지를 보니까 네. 386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만하고 네, 네. 새로운 인물들로 네. 구성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을 꺼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체 구도를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쪽 정청래 팀 김호준과 엮이는 것들에 대한 신호로 고민정 의원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정청래 쪽 손절, 네. 문재인 전 절청이에요, 대통령 절청.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은 나름대로 그 좀 저력이 있어요. 네. 지난 최고위원 할 때 정말 그 뭐 수박이네 뭐네 멸칭을 받으면서도 네. 최고위원 3위를 했었어요. 2등 했어요. 2등. 2등을 했었어요. 지금 자료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대중에 대한 인지도나 본인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해서 잘 버티는 의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당대표 선을 할 만도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를 나서는 것들은 네. 정치적으로 너무 소모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제 인물로서는 고민정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최민희 의원의 맞상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친청파가 아닌 친청 대변인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항마로 고민정 의원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근데 네. 이게 토너먼트가 아니니까 두 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5명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됐을 때는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둘 다 아니 그 득표수가 되면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둘다 들어올 거고 수도 아니면 있죠. 한 명이 남았을 때는 이제 그 득표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저는 이게 22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네. 고민정 의원이 2위로 최고위원 되신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 1등한 분이 정청래 전 대표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정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4년 사이에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거의 최고위원 내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 토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그렇게 세게 압박했던 분이 옆자리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정청래 의원은 저쪽 가 있고 고민정 의원이 이제 김민석 후보하고 야 민주당 참 다이나믹합니다. 아니, 정치가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래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 대단한 게 네. 그 멸칭을 들으면서도 멸칭? 정말 멸칭, 뭐 조롱. 뭐라고 했어요? 이제 댓글들에서 그 당시 정치 상황 자체가 현 어떤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통상 뭐 야채 아니 과일에 비유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그걸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제 최고위원 도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의 메신저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저는 당 대표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누구대나?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쟁쟁합니다. 네. 최민희, 혹시 우리 저 한민수, 김민하 뭐 평론가께서는 김용. 대략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예상을 예. 지금 뭐 예상을 하기가 어렵죠. 예상하기 어려운데 네. 근데 전략적으로 고민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고민정 의원이 정청의 친청 쪽으로 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다 할지라도 김민석 총리의 어떤 러닝 메이트다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자처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승부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앞서의 맥락에서 나는 김민석 편이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선을 그으면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분열 사항에서 이 분열 사항에 대한 어떠한 이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 또는 뭐 세대 교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접근할 것이냐 이거 각각의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거거든요. 유권자 그룹의 어떤 네. 성향을 이제 이 구분해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순위나 이런 게 충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그 고민정 의원은 그러면 친문임을 자처하면서 친문이자 친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문임을 이제 난 좀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청이 맞아요. 절청.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7월 1일 회동 이후에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의 이 행보는 절청이에요. 절연. 정청래 이 팀 김어준과는 좀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이 민주당 내의 통합과 그다음에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네. 이쪽 김어준과 정청래 쪽 유시민 쪽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번엔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4년 전 보면서 이거 민주당 형님 동생 전당대회. 하던 저 김어준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도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 탁현민 씨. 그치. 탁현민과 김어준 이걸 끊어낸다고요? 근데 이제 과도한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멸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기 끼워 넣는 것도 일반적인 그 지지자 내지는 관전자들 그다음에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야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고민해서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네. 직접 어떤 뭐 민주당 내 플레이어로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 현직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치러야만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거부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거를 거부하려면 네. 친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출마를 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구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선택하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